대한민국 레저의 역사는 짧은 광란의 꿈을 기억합니다. 하늘길이 막히자 우리는 땅을 찾았습니다. 고립된 시대, 캠핑은 유일한 해방구이자 모두가 뛰어든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텐트 한 채에 수백만 원. 예약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어려웠죠. 땅만 있으면 돈이 된다. 는 구호 아래 퇴직금과 전 재산을 걸고 10조 원 규모의 캠핑 제국에 뛰어든 수많은 투자자들. 그들은 모두 불멍의 낭만을 팔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단 3년 만에 차갑게 부서졌습니다. 지금 중고거래 앱을 켜보십시오. 3년 전 돈이 있어도 못 샀던 명품 텐트들이 반값, 아니 반이반값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용품점은 줄도 서나고 수십억을 들인 글램핑장은 폐허처럼 방치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유행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몰락 뒤에는 소비자의 분노, 중국 자본의 공세, 그리고 기술의 배신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재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캠핑 제국의 몰락을 통해 한국 레저 산업의 가장 비극적인 민낯을 파헤칩니다. 10조 원 거품에 베팅했던 창업자들. 그들의 텐트 대신 왜 빚만 남았는지 지금부터 심층 진단합니다. 이제 10조 원의 환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내부에 숨겨진 첫 번째 암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초는 바로 소비자의 신뢰 붕괴, 즉 캠핑장 사업자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이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자 그들은 품질 향상 대신 배짱 장사를 선택했습니다. 몇 년 전 45만 원 하던 일박 요금이 순식간에 7만 원, 1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게다가 무조건 2박 이상만 예약 가능합니다. 자녀 1인당 추가 요금 2만 원 같은 옵션 지불을 강요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깨끗한 호텔을 가지. 내가 왜 밖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시설 대비 가격 경쟁력이라는 기본적인 소비자의 가성비 공식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암초는 기술과 가격의 양면 쇼크였습니다. 이는 국내 캠핑 용품 제조업체들을 향한 직격탄이었습니다. 캠핑 좀 한다는 사람들의 꿈이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텐트와 장비들. 이 시장을 중국산 저가 공세가 덮쳤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20만 원 하던 텐트를 5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국내 브랜드의 제품을 만져보고 구경한 뒤 결제는 곧바로 중국 직구 앱에서 하는 쇼루밍 행태를 보였습니다. 국내 중저가 용품점들은 임대료도 건지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고가 브랜드 역시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스노우피크가 순이익 99% 폭락을 기록한 것은 이 가격 쇼크의 현실을 증명합니다. 여기에 기술적인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전기차의 VELVEHICL이 투로드 기능입니다. 무겁고 비싼 파워뱅크나 가스 버너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전기차 코드만 꽂으면 됩니다. 기술 발전이 전통적인 고가 장비 시장의 설 자리를 순식간에 없애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암초는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대체재의 습격과 고객 이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자 억눌렸던 보복 소비 심리는 하늘길을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텐트 칠 돈으로 일본 가서 온천이나 하자, 동남아 가서 마사지 받자. 실제로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가볍게 유행을 쫓던 캠퍼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2021년 월 1회 이상 캠핑을 가던 진짜 캠핑족 비중은 1%대로 급락했습니다. 700만 캠핑 인구라는 거대한 숫자 뒤에는 텐트를 창고에 박아두고 해외로 떠난 유령 캠퍼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소비자 신뢰 상실, 기술 가격 쇼크, 그리고 강력한 대체재. 이 암초들이 동시에 터지면서 10조 원 캠핑 시장은 무방비 상태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충격이 시장을 어떻게 극단적인 양극화로 몰아갔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대체재에게 패배한 시장은 이제 냉정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의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가장 많은 자본이 투입되었고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시장, 즉 평범한 4인 가족 중심의 중간 시장이 완전히 붕괴한 것입니다. 텐트 치고 테이블 깔고 고기 구워 먹던 이 중간층 캠퍼들이 사라지면서 중형 캠핑장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들은 시설 경쟁에 밀리고 가격 메리트를 잃으며 손님을 끊임없이 놓쳤습니다.
20억 원을 들여 시설을 완비했던 사업자들은 이제 매달 나가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헐값에 매물을 내놓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수익이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 믿었던 이 중간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냉혹하게 두 극단으로 나뉘어 생존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상위 1%의 초호화 시장입니다. 1박에 50만 원이 넘는 럭셔리 글램핑이나 수억 원대의 RV 파크가 그 예입니다. 이들은 이미 장비를 가진 일반 캠퍼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이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원하는 부유층 전용 시장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다른 한쪽 끝은 하위 99%의 최소 노력 시장입니다. 이는 짐이 곧 노동이었던 캠핑을 거부합니다. 장비 설치에 고통 없이 차에서 잠만 자는 차박카 캠핑이나 배낭 하나로 떠나는 백패킹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돈도 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합리적 소비자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시장은 잔혹합니다. 소비자는 돈을 아끼거나 차박, 돈을 아끼지 않고 최고를 누리는 럭셔리 글램핑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겼습니다. 그 결과 어설픈 시설과 어정쩡한 가격으로 승부하려 했던 중간에 투자한 사업자들은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며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에 직면했습니다. 캠핑 제국은 두 개의 섬으로 쪼개졌고 그 사이 바다에는 수많은 폐업자들이 남긴 빚만 떠다니게 된 것입니다. 시장의 붕괴가 남긴 고통은 지금 우리 주변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목격됩니다. 코로나 시절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텐트와 장비들이 이제 반값, 심지어 반이반값에 급처 물품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고 물품들은 단순한 재고 정리가 아닙니다. 이는 캠핑 붐에 올라탔던 수많은 가게와 개인 투자자들의 실패와 포기를 상징합니다. 취미를 넘어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졌던 캠핑 장비가 헐값이 된다는 것은 캠핑 시장 전체의 신용, 경색과 수요 동결 현상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장비를 구매했던 돈을 회수할 길조차 막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자영업자와 투자자들이 뛰어든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만 있으면 돈이 된다. 이 달콤한 속삭임에 퇴직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산골짜기에 캠핑장을 만든 사람들. 그들은 지금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에 30억 원을 들여 최신 시설로 만든 캠핑장이 현재는 10억 원에도 팔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손님은 줄어들고 전기세 같은 고정비는 오르는데 시설 경쟁은 치열합니다. 캠핑장이 아니라 빚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 악몽은 레저 산업 투자에 대한 묻지마식, 낙관론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캠핑 시장은 지금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파국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최종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10조 원 캠핑 제국의 몰락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시한 가격 정책, 알리발 쇼크와 VEL 혁명에 대한 안일한 무대응, 그리고 해외여행이라는 강력한 대체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총체적인 구조적 붕괴였습니다. 캠핑 시장은 거품이 꺼지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모든 산업에 하나의 명확한 교훈을 남깁니다. 눈앞의 수요 폭발만 보고 뛰어드는 묻지마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텐트나 높은 가격이 아닌 소비자의 목소리와 서비스의 질이라는 변하지 않는 경제 원칙입니다. 캠핑 시장의 재해시 위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거품이 남긴 빚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소비자의 신뢰가 곧 기업의 생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시장의 거품이 아닌 진정한 경제적 가치를 심층 분석하며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다음 분석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